안녕하십니까. 레인킹덤 원장 장유진입니다. 26학년도 상반기에는 우리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위탁 울대 영재원의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학교에서 공지문은 4월에 뜨게 되는데 1차 시험이 바로 다음 달인 5월부터 진행이 되므로 준비기간 텀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원에서는 2월부터 우리 아이들의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 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울대영재원의 모집 요강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26학년도 모집 요강은 나오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맥락은 매년마다 거의 동일하므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 대상부터 유의사항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집 대상은 26학년도 새학기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4학년이 된 학생들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각 학교마다 추천서에 제한은 없지만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영재원을 준비하신다면 담당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지원하게 됨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울대 영재원에서 우리 초등아이들은 융합 과학 분야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60명 내외로 선발이 되면서 한 반에 20명씩 배치가 되어 총 3개의 반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선발 방법과 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 천천히 보시면 4월 초에 학교에서 선발 공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0일쯤 해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어서 5월 10일쯤에 1차 지필시험이 있습니다. 그 지필시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치게 되고 저희 원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추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20일경에 1차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5월 30일경 대략 10일 후죠, 어머니. 10일 후에 2차 지필시험과 구술 면접이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평가 결과와 2차 사이 텀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1차를 치고 우리 아이들이 쉬면 안 되고요. 바로 이어서 2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초에 2차 발표가 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합격생들 대상으로 영재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울대 영재원에 합격했다 하면 어떻게 교육을 받게 될까요? 일단 기간은 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말에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또한 수학, 과학을 비롯하여 정보 부분, 장의, 탐구, 언어, 예술 등의 융합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과목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가는구나 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고 과목별로 단절된 시야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크고 확대되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도를 하실 때는 아이들의 진도를 많이 나가는 속진보다 심화의 역점을 두고 있으니 아이들의 깊은 사고력이 요구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대 영재원에 지원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 내용과 평가 결과는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 너무 사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울대 영재원에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대면으로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 평가 과정과 결과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교장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챙겨주시고 세 번째, 응시 원서는 정해진 방법으로 기간 내에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인터넷 접수 또는 등기로 서류를 접수한다.
라는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 지도 방침대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어머님들께서 사실 영재원 공지문을 받아보시면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이 우리 아이가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아이인가, 지원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따라서 이 영재원 준비 시즌에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되는 상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지도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 또는 학원의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보시면 좋지만 그 전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눈여겨 지켜보셨을 때 아래 항목 중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은 해당되는지를 한번 사전적으로 점검해 주심도 좋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가 평소에 수학에 흥미를 많이 가지는가? 예를 들어서 스스로 과학책을 많이 찾아보고 어머니께 질문을 많이 드리거나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는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수와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평소 수학과 관련되는 도서나 뉴스나 신문 보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가? 또 세 번째, 학교 수업 외에 심화 수학이나 과학 수업을 듣고 있는가? 이 수업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앉아서 청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수업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적극적인 피드백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아이가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기발하고 가끔은 조금 부모님 보시기에 엉뚱한 것 같은데 라는 상상을 즐기는지도 확인해 봐 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배웠을 때 이 친구 학습력이 좋네요. 흡수력이 좋거나 이해력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올 때 영재원 수업을 따라가는데 원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차 준비를 위해서 어떤 항목들을 준비해야 되고 특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준비에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교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영재성을 보이는가를 알려면 그 아이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교수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두 걸어온 길을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특강 시간에 저와 함께 자소서 작업들을 하고 그리고 저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될 텐데요. 이 자소서도 단순히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과학을 좋아해서 영재원에 들어가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쓰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수업 시간에 배워서 자소서 쓰는 연습을 할 거고 이렇게 올 때 영재원을 통해서 자소서 쓰는 연습을 해 놓으면 추후에 우리 친구가 특목고를 들어갈 때 자소서를 쓸 때도 이 부분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고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인이 되는 2가지 과목이죠. 바로 사고력 수학과 융합과학 과목입니다. 사고력 수학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융합과학은 물론 베이스인 지식인 과학적인 지식도 우리 아이들이 습득을 해야 되지만 그 지식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연관되어서 쓰이고 또 사회적인 갈등이 나타났을 때 그걸 내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까지도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과학 외에도 아이들의 영재성을 진단할 수 있는 언어, 창의, 발명 등의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을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쓰는지 서술 지도 부분도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아줄 겁니다. 이어서 2차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1차 준비 내용과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다. 1차 내용이 탄탄하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2차를 쌓아 올릴 건데요. 2차 준비는 더 영역이 압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심화 부분과 과학 심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학 심화에서는 수와 연산부터 비롯해서 문제 해결력까지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사고하는 힘을 가지게 될 텐데요. 특히 규칙 파트와 문제 해결력 파트는 우리 아이들의 유동 지능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유동 지능이란 우리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다져진 머리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의 패턴이나 규칙성을 스스로 분석하여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방향을 잡는 아이의 능력인 거죠. 따라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이 능력을 보기 위해서 규칙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과학 심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의 심화 지식을 객관식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아이가 과연 뉴스나 신문을 종종 보면서 대중적인 이 과학적인 용어를 이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구술 면접 또는 캠프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인성 문제를 포함하여 아이가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연습을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하는 해도 있었고 시행을 하지 않는 해도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기보다는 시행하는지 여부가 결정된 후에 박차를 가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제 특강의 남은 부분 수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6명 내외로 구성이 됩니다. 단,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토론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서로의 사고 확장에 윈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6명이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6명 안에서 마감을 하기도 합니다. 신청은 회원과 신규생 모두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시간은 매주 일요일 저녁 6시부터 8시 30분까지 150분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교육비는 30만 원입니다. 아이들의 자소서부터 비롯해서 아이들의 작성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디테일한 첨삭이 들어가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상담을 원하실 때는 저에게 문자를 주셔서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도 되고요. 아니시면은 1차적인 상담은 저희 상담 실장님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좌측편이 저희 작년 상반기 때 교육청 위탁으로 했던 울산대학교 과학영재원 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은 작년 울산대학교 심화 과정을 지원한 아이들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때 합격률이 80에서 9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믿고 맡겨주시면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영재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새학기 상반기에 선발되는 울대 영재교육원 브리핑 안내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